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인류 문명의 진화, 그리고 특히 2012년이라는 특정한 시간적 전환점을 아주 심오하고 독특한 철학적 관점으로 풀어낸 내용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역사의 흐름을 전혀 다른 은유와 우주적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하면서도 매력적인 개념들 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2012년 무렵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 거대한 종말론 다들 기억하시나요? 마야 달력이 끝난다, 세상에 완전히 멸망한다, 진짜 온갖 예측과 공포가 난무했었죠.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자료에 따르면요, 2012년은 물리적인 세상의 끝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완전히 다른 메타포, 즉 문명의 거대한 전환기로 재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2012년은 무엇이 끝나는 시점이었고 또 무엇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점이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다뤄볼 내용의 로드맵입니다. 2012년과 2013년의 진정한 의미부터 시작해서 양력과 음력의 교체, 인류를 비유한 고목나무 메타포, 뿌리의 땅 대한민국, 진정한 종말의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를 여는 인류 평화까지 뭔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거창해 보일 수 있지만 저와 함께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2012년과 2013년의 의미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철학체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장이 바로 이겁니다. 2012년은 파멸이나 끝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기나긴 준비 과정이 모두 완료되는 마무리 단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빚어온 문명적 환경과 성장이 2012년을 기점으로 일단락된다는 뜻이죠. 반대로 2013년은 어떨까요? 완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인류 전체를 위해 능동적인 첫발을 내디디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달력의 해가 바뀐 게 아니라 인류 문명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전환된 시점이라는 거죠. 두 번째, 양력의 끝과 음력의 시작입니다. 고대 달력 시스템이 이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와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서양의 달력, 즉 양력은요, 그냥 1년 편의상 갱신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 합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거대한 우주의 주기를 치밀하게 계산해서 만들어졌고, 놀랍게도 그 양력의 유효기간이 애초에 정확히 2012년까지로 세팅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담하고 신선한 시각이죠. 달력이 끝났다는 건 곧 팽창하던 한 시대의 에너지가 완전히 완료되었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면 시대의 흐름이 확연히 보입니다. 양력은 서양을 상징하고 끊임없이 팽창하는 양의 기운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환경을 창조하고 문명을 밖으로 뻗어나가는 이 팽창의 시대를 살아왔죠. 하지만 2012년을 기점으로 이 양의 시대는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음력, 즉 동양을 상징하는 음의 시대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새롭게 열린 이 시대는 무언가를 막 쥐어짜내서 더 팽창하는 게 아니라 이미 훌륭하게 만들어진 이 환경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운용하고 활용하느냐, 바로 이게 문명의 핵심 과제가 되는 시대라는 거죠. 이어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인류를 비유한 고목나무. 이 철학의 가장 강력하고 시각적인 메타포를 만나볼 차례네요. 자, 지구 전체 문명을 아주 거대한 한 그루의 고목나무라고 상상해보세요. 나무의 가지는 바로 서양입니다. 잎을 피우고 밖으로 팽창하면서 인류가 활발하게 문명을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공간이죠. 그럼 나무의 중심을 굳건히 잡는 몸통은 어딜까요? 바로 천산산맥과 히말라야입니다.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아주 단단한 물리적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뿌리! 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잎뿌리는 동양,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한반도에 해당한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2012년 이전이 가지로 에너지가 쫙쫙 뻗어나가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그 에너지가 거꾸로 내려와서 뿌리가 전체 나무를 책임지고 운용하는 시대로 전환된다는 아주 흥미로운 논리입니다. 네 번째, 뿌리의 땅 대한민국입니다. 이 우주적 나무의 진정한 뿌리 역할을 하기 위해선 아주 구체적인 대자연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철학에서는 우주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이른바 대자연의 3대7 법칙이 아주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합니다. 한 영토가 뿌리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지리적 조건이 이 비율에 딱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토의 70%는 험준한 산맥이나 바다로 꽉 둘러싸여 있어야 하고 나머지 30%만이 평야로 이루어져야 한답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70대 30의 비율이야말로 흩어지지 않는 에너지를 완벽하게 응축해내는 아주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지형학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료가 정말 독특한 건 이 3대 7의 비율을 우리 인간 생물학의 보편적 균형과도 연결한다는 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의 수분 비율이 대략 70%고 나머지 뼈와 살이 30%죠. 게다가 사람 얼굴을 보면 위쪽에 눈, 코, 귀, 입 해서 구멍이 7개, 아래쪽 배설기관에 3개, 정확히 7대 3의 비율이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마찬가지로 우주적 뿌리가 되는 영토 역시 3,000리의 길이와 7,000리의 둘레를 정확히 가져야만 이 대자연의 법칙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엄격하고 정교한 3대 7의 비율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히말라야와 천산산맥의 기운을 그대로 이어받는 지정학적 위치가 어디냐? 바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해동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이 이 철학의 핵심 주장입니다. 인류라는 거대한 나무를 운영할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뿌리가 바로 이곳이라는 의미죠. 5번째, 진정한 종말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렇게 팽창해서 뿌리의 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에서 도대체 종말이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종말하면 막 운석이 떨어지고 세상에 불타는 그런 할리우드 영화 속 파멸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그런 물리적 멸망의 신화를 완전히 박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말은 물질의 파괴가 아닙니다. 바로 과거의 끝입니다. 즉, 우리가 팽창의 시대에 써먹었던 낡은 사고방식들, 부작용 투성이인 기존의 사회 시스템과 이념들이 철저하게 해체되고 새롭게 재편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단지 그 기존의 껍질이 깨지는 과정이 너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그걸 종말이라고 불렀을 뿐이라는 거죠. 사실 이게 오늘 다루는 자료의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세상의 시스템이 근본부터 뒤바뀌는 이 거대한 전환기에서 살아남고 진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예전에 정답이라고 굳게 믿었던 개념들, 물질에 대한 집착들, 그런 낡은 패러다임을 미련 없이 훌훌 털어버려야만 진짜 새로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다는 아주 직설적인 조언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6번째, 미래를 여는 인류 평화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전환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려는 목표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시대의 패러다임이 밖으로 뻗어나가는 가지에서 이제 안으로 갈무리하고 운용하는 뿌리로 이동하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장기 집권이나 꽉 막힌 정치 체제들은 이제 필연적으로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짓밟고 억지로 살아남아야 했던 낡은 투쟁의 이념들도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의식의 변화는 사람들이 그저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 기계적으로 일하는 단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노동의, 내 일의 진짜 질량과 가치가 대체 무엇인가? 이걸 스스로 묻고 재평가하는 거대한 진화가 시작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독특한 철학적 관점 어떠셨나요? 세상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낡은 허물을 벗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이 관점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각자가 삶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겁니다. 단순히 남들처럼 스펙을 쌓고 맹목적으로 경쟁하며 살아가는 걸 넘어서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적인 행동과 노동이 가진 그 진짜 가치를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의미 있는 통찰을 던져주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자료 해설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